빚이 많다는 사실을 회사에 들킬까봐, 가족이 먼저 알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을 신청했을 때 직장과 가족이 알게 되는지 실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접수했다고 해서 법원이 회사에 따로 전화하거나 공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통보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 사실만으로 가족이나 회사 동료가 바로 알게 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원 밖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급여 압류입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입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간 상태라면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생활비로 보호되는 금액을 제외한 약 50만 원이 압류 대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이런 공제가 시작되면 숨기고 싶어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압류가 본격화되기 전에 개인 회생을 접수하고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서둘러 확보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회생 절차보다 직장 노출이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의 직장 연락입니다. 금지 명령 전에는 독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채권자가 회사 대표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총무팀이나 사무실로 연락을 남기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추심도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나 직장 사람 앞에서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은 법에서 금지하는 추심 행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깊어지기 전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서류 발급 과정입니다. 개인 회생을 준비하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회사에 요청할 때 발급 용도를 법원 제출이라고 말하면 괜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금융기관 제출용이다, 소득 확인용이다, 이 정도로 설명해서 요청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채권자 집필 출석입니다. 개인 회생은 서류만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한 날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출석 일정을 가볍게 보고 있다가 회사 일정과 충돌해 난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차 하루를 미리 신청하면 끝날 일을 갑자기 둘러대다가 오히려 더 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가족에게도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먼저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 아는 일이 더 많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우편물입니다. 채권자의 독촉장,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날라옵니다. 본인은 출근해 있고 배우자나 부모님이 먼저 우편을 받아보면 그날 바로 상황이 드러납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 우편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자 우편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 서류 준비입니다. 개인 회생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 재산이 무조건 내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 흐름이 서로 섞여 있거나 명의면 빌려둔 것으로 의심되거나 재산이 옮겨진 과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설명과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조용해 보여도 막상 심사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법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 생활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고 예금이 왜 빠져나갔는지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가족 보증입니다. 가족이 내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내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도 가족의 보증 책임까지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인 가족에게 별도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보증이 들어있는 사건은 단순히 회생을 숨길 수 있느냐보다 언제 알려질 수 있는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불법 사금융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직장, 지인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퍼뜨리고 압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 시간을 끌면서 버티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지 명령만 준비할 게 아니라 위법한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나 가족에게 자동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 우편물, 직장 연락, 가족 서류, 보증 채무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노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예상치 못한 노출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그 부분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버티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준비하면 가족들과 직장 노출은 줄이고 휴생 절차는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휴생법원 휴생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심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어떤 보정이 필요한지 휴생위원 입장에서 판단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